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거래일 연속으로 하반기를 좋게 풀어나가고 있는 미국 증시고요. 또 S&P 500과 나스닥에서는 신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에서 진행됐습니까? 네,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상승세를 촉발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사상 최초로 5,500선을, 나스닥 지수는 1만 8천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1% 오른 39,331.85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2% 오른 5,509.01을, 나스닥 지수도 0.84% 상승한 18,028.7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달 18일 이후 9거래일 만에, 나스닥 지수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기대 이상의 2분기 인도 실적을 공개한 테슬라는 10.2% 상승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어제도 6.05% 올랐었습니다. 오늘 218.89달러로 거래를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오전에 공개한 2분기 출하 생산 통계 때문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2분기 총 44만 3,956대를 인도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4.8% 줄어든 수치로 지난 1분기에 이어 올해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인도량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인도량보다는 14.8% 늘었고요. 시장 분석업체 LACG가 집계한 월스트리트 전문가 예상치도 상회했습니다. 아울러 테슬라는 2분기에 9.4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저장기기 제품을 배포했으며 이는 분기별 실적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시티은행은 지난 6개월 동안 테슬라가 차량 판매 부진으로 고전했지만 이번 데이터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매그니피센트 M7 대형 기술주들은 일제히 올랐지만 엔비디아만 프랑스 경제당국이 반독점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유일하게 하락했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알파벳 등이 모두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유일하게 1.31% 하락했는데요. 다만 초반 2%가 넘던 낙폭을 좁히기는 했습니다.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규제 당국의 타깃이 되고 있어서인데요. 프랑스 경쟁 당국이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제재에 나설 것이란 소식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AMD, 퀄컴, 브로드컴, SMCI, ASML,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AI 반도체 관련주는 대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억만장자 베리 딜러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경제지표, 이번 주에 노동지표도 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어제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들 짚어주시죠. 네, 오늘 투자자들은 유럽 중앙은행 행사에 참석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집중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이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연례 포럼 패널 토론에 참석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낮추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고수해온 금리 인하 신중론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날짜를 정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는데요. 월가 투자자문사 네비코어 IS의 크리스나 규아 부회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없었지만 9월 인하를 그럴듯하게 뒷받침할 만한 평가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월의 비둘기 발언 역량 등으로 이틀 연속 치솟았던 국채금리는 뚝 떨어졌는데요.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4%포인트 하락한 4.43%,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내린 4.7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금리는 어제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로 급등했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연내 1, 2회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69% 반영 중입니다. 어제 65.6%에서 올랐고요. 11월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은 79.1%로 어제보다 소폭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고용 관련 지표가 오늘부터 발표됐는데요. 오늘 공개된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는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채금리가 낙폭을 일부 줄였는데요.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건수가 5월 들어 예상 밖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미 노동부가 공개한 5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구인 건수는 81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것은 물론 전월 수치보다 22만 1000건 늘었는데요.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 1200만 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4월에 2021년 2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었거든요. 하지만 5월에 다시 반등한 겁니다. 고용시장이 계속 탄탄하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더 늦출 수 있겠죠. 다만 해고 건수도 함께 늘어 일부 고용시장 둔화가 감지됐습니다. 6월 중 해고 건수는 전월보다 11.2만 건 증가한 건데요. 보다 정확한 미국 고용시장 현황은 이번 주 금요일 미국 노동부가 내놓을 6월 고용 보고서에서 드러납니다. 댄 켄터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댄 켄터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실업률이 추가로 상승한 다음 신규 일자리 창출이 둔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고용 관련 지표 나오는데요. 6월 ADP 비농업 신규 고용과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됩니다. 또 6월 챌린저 감원 보고서, 6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6월 ISM 비제조업 PMI, 5월 공장재수주 지표가 발표됩니다. 또 FOMC 의사록도 공개되는데요.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인 가운데 당국자들이 FOMC에서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한 내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주식시장이 조기 마감해 오후 1시에 장을 마칩니다. 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게 될지 내일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